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부동산 정상화 TF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공급에 대한 어떤 아젠다를 가져오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분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고 하는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진정한 서민 약탈 아닌가요? 영혼 끌어모아 집 사는 영끌 시대는 저물고 이재명 정부 인사들만 시세 끌어모아 논하는 명끌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박기원 기자, 한 조사를 하나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거기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서초, 강남, 송파구 여기에 집들이 다 있다 이런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저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사실 대책 발표 이후에 갑자기 화제가 됐던 그런 사진이긴 한데요. 네. 근데 보면 이제 최근에 강남 3구, 이 서초, 강남, 송파구 이런 네. 데들이 집값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고 거기에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많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논란이 됐던 게 이제 한강벨트 주축으로 이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쪽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중가에 형성됐던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이제 대책이 잇따라 나온 건데 그쪽에도 이제 마용성 벨트에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조사도 보니까 민주당 의원 166명 중 62명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이번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워낙 규제 범위가 넓어서 네. 그렇게 주택을 소유할 수는 뭐 한 채 이렇게 소유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아까 정은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자기 지방에 이렇게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서울이나 뭐 수도권 이런 네. 핵심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과연 맞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저는 뭐 장관이나 차관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이 사실 뭐 다들 열심히 살았을 텐데 네.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저희가 뭐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네.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아파트 한 채 마련하고 살았을 텐데 예를 들면 뭐 다주택자라거나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비판이 될 수 있고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갭 투자를 하거나 근데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좀 많이 공감하기가 어렵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크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썩 좋지 않은데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용 수단을 집중 투입해서 투기 수요 억제해야 한다. 더 센 규제를 예고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의 이 강경 기조, 수요를 억제하는 10.15 대책의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왜 여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마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화랑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3,800선까지 거침없이 돌파해서 4,000선, 5,000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즉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주식으로 이제 이동시키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친여 성향의 이제 커뮤니티에서조차도 평행 이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지율 떨어져도 집값은 잡겠다라는 게 이제 이 정부의 방침이고 근데 네.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집값만큼은 자신 있다. 투기의 전쟁에서 성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상반기에만 무려 160조 원에 달하는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아하. 이 유동성이 뭐 주식으로만 가느냐? 이게 부동산으로 가고요. 금으로 가고 은으로 가고 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풀면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은 잡겠다.
금리를 낮추면서도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시그널에서도 이제 이 여당을 좀 지지하는 성향의 커뮤니티에서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건드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실 얘기가 나왔던 이제 분야긴 한데 네.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진 않았죠. 현재까지는 이제 대출 규제 그리고 97 공급 대책 일부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 부동산 관련 민심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저는 연내 그리고 늦어도 설 연휴 전에는 네. 이 공급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굉장히 유력하고 실제로 네.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해서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TF 단장을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12월 뭐 연초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계획을 포함한 이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실 97 대책에서는 뭐 이재명 정부에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 했는데 네. 사실 이제 135만 호라고 하면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일반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는. 왜냐하면 135만 호를 과연 내가 원하는 지역 어디서 어떻게 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와닿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후의 카드가 세금으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지방선거 내년 6월과 맞물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소재긴 한데 당분간은 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이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 보유세 1%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이 50억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1% 보유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5천만 원이거든요. 네. 1년에 5천만 원을 내는 게 만약에 1주택자, 만약에 자기가 그냥 여기서 실거주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5천만 원, 뭐 30억만 해도 3천만 원인데 네. 이거를 갑자기 저는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미 뭐 기재부랑 이런 데서도 이 세금 관련한 이제 어젠다가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번 대출 규제 그리고 공급 대책이 나와서 민주당이나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내년 선거 전까지는 이게 조금 잠잠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시장 추이를 좀 지켜보겠죠. 당분간은 이 대출을 워낙 막아놨기 때문에 연말까지 거래량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 후에 연초부터 6월까지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세금 카드를 좀 만지작 꺼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유세와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는 좀 높았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돼서 보유세가 떨어졌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보유세를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과도하게 물리는 것은 좀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대신 2채 이상, 3채 이상, 또 다주택자, 뭐 100채까지 가지고 계신다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보유세는 좀 지금보다는 상승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양도세는 좀 하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물론 지금 갑자기 집값이 오르고 이런 지역은 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는 양도세를 조금 낮춰줘야지만이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팔 수 있는 그런 퇴로는 좀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양도세 깎아주면 구윤철 기재부 장관 같이 36억 원 이익 본 사람만 혜택을 보죠. 보유세를 높이면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